아니 오 시장 입장에서는 화날 만하고 황당하죠. 아니 선거 소청이라는 게 진 쪽에서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선거 소청이잖아요. 근데 여긴 이겼어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 선거 소청을 한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다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오세훈이면은 물러나겠다. 7월 1일 전에만 물러나면 재선거 출마할 수 있다. 이상한 집요함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나경원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저건 일종의 자해행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저희 재선거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오세훈 더는 못 참는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자는 이제 장동혁 대표 주도로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곳곳에 이제 선거 소청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막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국적인 재선거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내세우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내세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곳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데까지 이제 뭐 재선거를 얘기하니까 이거를 두고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리보전용 구호다 뭐 이러면서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선거 지역으로 서울을 거론하면서 막 이렇게 부각시키는 의도가 뭔지는 뭐 이제 본인도 당연히 이제 아니까 이제 저렇게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 보전용 구호라는 오 시장의 이런 입장에 관점에 좀 뭐 동의하시나요? 아니 오 시장 입장에서는 화날 만하고 황당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 아니 선거 소청이라는 게 진 쪽에서 이게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선거 소청이잖아요. 근데 여긴 이겼어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나름.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 선거 소청을 한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데다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오세훈이면은 물러나겠다. 7월 1일 전에만 물러나면 재선거 출마할 수 있다. 이상한 집요함까지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뭔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나경원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네. 저건 일종의 자해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 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다 없다고 생각해요. 제로다? 네, 너무 러프해요. 네, 왜냐하면 광역 전체를 갖다가 이게 선거 소청을 하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문제가 된 투표구에 대해서, 투표소에 대해서 소청을 한다면 개혁신당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네. 그거는 검토의 여지가 일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는 법률적 절차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재선거 하자. 선관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다가 기존 판례에 비추어 봐도 이게 당락에 실질적 영향이 있을 때 선거무효 소송이든 선거소청이든 인용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저거는 일종의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나는 이제 내 생명 연장의 꿈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고, 저걸 장동혁이 혼자 먹게 둘 수 없어. 나도 좀 먹어야 되겠어.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자당에 저렇게 서울시장을 흔드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오 시장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이를 데 없죠, 저게. 황당하죠. 사실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제 주변에도 뭐 이제 보수를 되게 이렇게 뭐 아끼신다는 뭐 몇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장동혁 체제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뿌리를 뽑혀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막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12대4로 지긴 했지만 또 이제 서울은 이기는 또 애매한 결과에다가 또 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생명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 아닙니까? 제가 장동혁 대표라도 이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버티겠어요, 당연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엄청난 호재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거를 계속 이용하는 모습 보이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뭐 이제 전국 재선거를 얘기하면서 든 게 7개 지역인데, 서울, 인천, 경기, 그다음에 뭐 이제 부산, 울산, 전남, 광주에다 충북 뭐 이런 데 같은데, 그리고 뭐 또 이긴 경남이랑 대구는 또 뺐어. 그런데 또 이긴 서울은 또 넣었어.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사실상 누가 봐도 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본인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아주 바닥까지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결국은 이제 폭망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뢰 같은 것들 지금
그냥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소수의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의 기대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입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총선 지고 물러는 났잖아요. 물러나고 이제 부정선거로 간 건데 그렇죠. 이거는 제1야당의 대표가 부정선거로 가는 아예 거니까. 이제 그 단계를 건너뛰고서 그 반대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생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거라는 건 저는 이걸 보면서 2002년도에 미국 대선이 생각났는데 그때 당시 엘고하고 저 아들 부시하고 선거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표수로는 엘고어가 많았어. 맞아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게 선거인단을 뽑아서 각 주별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찍었는데 플로리다주에서 찍은 것들이 그때 미국 선거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렇게 천공기로 찍어요. 그러니까 천공기로 찍으니까 어떤 지역이 이게 찍은 흔적만 있고 이게 종이가 안 떨어져서 덜렁덜렁 반쪽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걸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를 놓고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플로리다주 투표 결과에 따라서 많죠. 그게 누가 당선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엘고어가 억울해요. 전체적인 표수에서도 많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흑인들을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찰차들이 막 출동 앞에 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그 부시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엘고가 바로 승복했죠. 내가 졌다라고 승복을 하면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미국을 위해서 성자에게 축하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듯이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법적인과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패자가 인정을 하고 승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6만 표 이상의 표차가 나서 그 잠실 투표구에서의 그게 완전히 무효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가지가 못하잖아요. 몇천 표밖에 안 되는데 6만 표 이상의 차이를 넘어갈 수가 없고 더구나 잠실에서 투표했던 송파 지역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오세훈 시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정선거 주장에도 맞지 않는 게 현 정부가 선관위를 통해서 저지른 조직적 부정선거면 오세훈이 졌어야 되잖아요. 오세훈이 이겼는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음모론의 연장선에서 봐도 저걸 선거 수청을 하고 뭐 재선거를 하자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게 자기 연명용 생명 연장의 꿈, 자가 연명 치료, 자기 스스로 연명 치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저거는 사실 해당 행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거 불필요한 절차다. 자신들은 뭐 재선거고 선거 소청이고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저걸 선거 소청하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저런 그 자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다 그러면 지금 선관위하고 민주당이 오세훈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이동을 평택에서 유이동 당선시켜서 조국하고 김영남 떨어뜨리려고 부정선거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은 표를 얻어서 그래서 부정선거를 했던 표가 그 지지율을 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오세훈도 떨어지고 한동훈도 떨어지고 유이동도 떨어질 거다.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선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배신자고 절대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그러는데 까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선됐어.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얘기가. 근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가지고 2030의 어떤 정서적으로 이런 사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어떤 부정선거론자들한테 그 몸에다가 정족이 두르고 못 들어간다고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쉽게 얘기하면 기름을 끼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나쁜 정치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돼요. 두고 이번에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선관위 서버도 압수수색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없어요. 헌법기관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선관위 서버도 압수수색됐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동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률이 수십 차례 동률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게 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이 돼서 국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특검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세상을 현혹해 왔는지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올림픽공원에 나왔던 이제 2030 젊은 청년들의 구호는 이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한 규탄, 재선거 이제 이런 식의 목소리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 부대들이 오면서 이제 사실 부정선거 얘기가 묻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프레임이 완전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청년들의 그런 참정권에 대한 보이스가 이제 약간 부정선거론으로 바뀌면서 지금 올림픽공원이 약간 그런 정치 과잉의 장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도연 대표도 가가지고 이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한길 씨도 막 강동혁은 우리 편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실 장도연 대표가 어디 가서 박수 잘 못 받는데 거기 가면 이제 박수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제 기분도 좋아서 자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좋은 김에 그분들하고 당을 만들면 되잖아요. 전한길, 황교안 그리고 거기 이제 그걸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까지 외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노선을 국민의힘 내에서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세력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도매금으로 다 이제 넘어가는 그렇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이제 국회 내에서 혹은 이제 이 제도 안에서 뭔가 좀 공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정치 공세를 취하기도 애매해요. 자칫하면 이게 장동혁이랑 비슷한 목소리 비스무리하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게 별로 안 좋은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빨리 장동혁 대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남은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 안 없어집니다. 선관위를 아무리 개혁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개표를 다 공개해도 안 없어져요. 일종의 약간 종교적 맞아요. 이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우리 사회에서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최소한의 주장으로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잘못한 건 선관위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저런 목소리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고. 그렇죠. 근데 청년들도 처음에는 아니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무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분노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점차 자신들한테 부정선거가 묻는 거를 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도 불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 이게 비단 저 투표 관리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나 여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의 청년들이 보기에 좀 수용하기 어려운 이중성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우리 정치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좀 좋다고 보는데 저기 이제 부정선거 이게 씌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선거 이제 아무도 안 믿게 돼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저거는 이제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잖아요. 잠실체육관을 막는 이유가 뭘까? 거기 있는 투표용지는 이미 다 나갔잖아요. 개표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투표용지는 없어. 그럼 거기에 아마 투표와 사무와 관련돼서 남았 그 사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그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 투표 본 용지를 말고 나머지 것들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은 그게 부정선거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게 이미 투표용지는 다 빠져나갔는데 그럼 뭐가 거기에 관련이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누가 나와서 컴퓨터와 뭐가 관계가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와서 시위를 하는 어떤 이유 뭐 어떻게 하자라고 시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잠실체육관에 어떻게 보면 내용물은 다 빠져나간 그 잠실체육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월십. 그걸 잘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모르겠어요. 월십 숭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장면이 아주 황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한 명이 우리 문 막는 거요? 네, 대한체육회하고 경기단체들 그것 때문에 마비돼 있잖아요 지금. 네. 행정도 마비돼 있고 선수들 훈련도 마비돼 있고 심지어 인도로 펜싱 선수들 출국하는데 자기 칼도 못 갖고 가고. 근데 그거를 진짜 불과 몇 명이 막은 거예요. 근데 왜 공권력이 그걸 방치합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런 거 방치했던 공권력이 아니에요. 예전에 무슨 쌍차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거 왜 방치하죠? 그런데다가 아니 행안부 장관이고 뭐 총리고 엄단 얘기했는데 뭐 체증해가지고 사후적 엄단을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이잖아요 일종의. 현장에서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행위가 눈앞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권력이 저 멀리 뒤짐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사람들이 갔다가 난감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보호를 요청한 건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거는 그분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물러선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런 무정부 상태를 저기에 리더도 없어요. 한 명이 반대하면 그냥 뭐 온통 마비되는 상황이에요. 저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되죠. 정리해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분이 그 예를 들면 장도혁 대표가 가서 그러면 그 카메라가 들어가기로 하고 경찰은 떨어져 있고 여야 참관인들이 다 들어가서 이분들이 자기 짐을 체육계 인사들이 자기 짐 가져오는 거는 하도록 하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한 사람이 막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성조기 허리띠 두르고 막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요. 천성산에 무슨 도롱뇽을 죽는다고 하면서 예. 그 KTX 그 공사를 네. 몇 조 날라갔습니다. 그걸로.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너무나 합리적인 주장들 그래서 선거 사무와 전혀 관계없는 이 사람들 사무실에 가서 이 사람들의 짐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마치 무슨 선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자들인 것처럼 이 운동선수들이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양말 벗으라고 그러고 이건 거의 폭력 아닙니까? 근데 이런 폭력을 보수라는 것은요. 보수는 이게 공권력을 두드려 패는 게 보수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그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막는 것은 우리가 계속 불법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불법 노조 강제 점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인하느냐라고 비판해 왔잖아요. 네. 거꾸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거 불법적으로 이걸 막으면 보수는 이거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려고 저러지 나중에 뭐 이런 걱정이 상당히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런 류의 올림픽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시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이제 재선거 장도혁 대표가 내세우는 재선거를 두고도 정전식 원내대표가 약간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뭐 장도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 뭐 이제 이런 워딩까지 하고 있는데 정진식 대표는 이제 그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해달라는 취지다. 뭐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은 아니다. 뭐 이제 이게 야당의 투톱이 이게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의총에서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잖아요. 전면 재선거가.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불복으로 비칠 수 있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네. 이런 걸로 비칠 걸 우려하는 거죠.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선거 절차에 대해서 소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한적으로 문제가 됐던 투표소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 행위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덮어놓고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니까 지금 뭐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남 대구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네. 거기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거를 국민의힘이 정리를 해야 되고 네. 오늘 정리 못하고 내부에서 너는 너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 좋을 대로 생각하자 이러면 당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 장도혁 대표 측이 주장하는 건 거의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뭐라 그러면 이걸 봐라. 그렇지. 이걸 해결해야지 지금 왜 나한테 네. 뭐 물러나라 마냐 이렇게 얘기하냐. 그 저걸 갖다 이제 일종의 방패 삼아서 자기 이제 정치적 입지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한 성격 규정을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부실이냐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가 이 대안적인 뭐를 할 거냐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저 이제 부정선거론이 계속 나오면 답이 없다고 보고. 근데 저는 원내대표가 네.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영남 그렇죠. 주류 기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 연착륙 이런 걸 선호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분의 스탠스가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실히 선을 긋고 한판 해보자 그러면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이건 또 아닌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한데 결국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애매하게 양쪽에 발 다 담그고서 이렇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앵간해야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네. 앵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의총을 해도 사실 뭐 이제 대안과 미래나 이런 쪽에서 뭐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결국 이제 메인스트림인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당의 스탠스를 정하는 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이긴 대구도 다시 선거해야 되나요? 다 부정선거니까. 네. 근데 생각은 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거 어차피 되지 않는다. 헌법 체계하에서 이거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알면서 상대방이 못 받을 걸 알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할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선명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잠실에 모여 있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분노의 에너지가 결집돼 있잖아요. 그 분노의 에너지를 자기 걸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표로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고 나중에 저분이 우리랑 같이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지지해야지라는 식의 그런 그 지원을 얻고 싶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장면을 보면 김민수 씨하고 둘이서 가서 최고하고 앉아 있는데 의사당 가서 둘이서 찍은 사진이 자꾸 생각나요. 아 미국 가서 찍은 거? 네. 브로맨스. 네, 브로맨스. 그 의사당 가서 그 두 분은 도대체 정말 운명 공동체인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참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서 서울 재선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장동혁 반장으로서는 이제 비슷한 스탠스를 공유하고 있는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런 그리고 한동훈 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뭐 이제 하나로 뭉쳐서 좀 이제 반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당내에 좀 이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시나리오가 괜찮은 것 같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국민의힘에 쇄신과 변화, 수권 능력 회복이 필요하다. 뭐 보수 재건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방향은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서로 그렇게 협력적인 그러니까요. 어떤 시너지나 이런 거를 보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오세훈 시장도 선거에서 이겨서 돌아왔고 한층 이제 위상이 올라간 거죠. 힘도 세지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밖에 있지만 부산 북구 보궐선거에서 혈혈단신 내려가서 살아 돌아옴으로써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이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있어서 또는 지금의 이제 답답한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받는 두 사람으로 떠올랐잖아요. 이 두 분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뭐부터 협력할 거냐? 아니, 각자 이제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한 분은 서울시장이고 한 분은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근혜 이후로 장기간 침체돼 왔던 이 보수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하고 이 보수 정치의 맨파워도 또 노선도 정책도 어떻게 혁신할 건지 이런 걸 이제 논의 장을 여는 게 그게 라운드 테이블이 됐든 포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당의 틀에 묶여서 뭐 장동혁이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하면은 그 약간 정쟁 비슷하게 가니까 거기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그건 그거고 그건 의원들한테 좀 맡겨놓고 이제 다른 라운드를 좀 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간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게 결국에는 거꾸로 당을 압박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후에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그 민주당의 내홍, 서로 싸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선거 관리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못지않게 주목해야 될 만한 게 축구 시합을 하는데 말이에요.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와. 그럼 갑자기 그 팀에 대한 기대가 확 높아지잖아요. 와, 이거 이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보수에 아까 말씀하신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요. 한동훈과 오세훈이 살아 돌아옴으로 해서 저도 주변에 만난 사람들, 보수적인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다들 그래요. 야, 우리한테 희망이 생겼다, 이제.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쪽 저렇게 질이 멸렬하고 있잖아. 엉망진창이잖아. 야,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과 희망이 많이 분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더 응답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난 정말 하나만 하지. 염세적인 분들이 많았죠. 예,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야, 우리도 꿈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제 2028년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대선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희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요새 많이 만나니까 얘기했을 때 이게 장동혁 때문에 보수가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정말 단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게 무슨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정치인들이든 혹은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든 아주 극소수의 정말 그냥 윤호개인에 뭉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투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과 오세훈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것들이 보수에 지니는 의미, 보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지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